이번 영상은 포토샵 활용 팁, 포토샵 감성사진 보정입니다. 포토샵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 자체를 감성적으로 보정해보는 효과 연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흑백 처리하고 노이즈를 추가해서 빈티지 흑백 효과를 주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예제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이제 컬러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변환할 텐데요. 컬러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상단의 이미지 메뉴를 선택하고 조정 메뉴 아래에 흑백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러 이미지가 바로 흑백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여러 가지 색상의 계열이 흑백 처리될 수 있도록 값이 조절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흑백 처리가 되고요. 이때 아래에 있는 색조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색상 계열의 모노톤의 흑백 이미지가 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 이미지 메뉴를 선택하고 조정 메뉴 아래에 색조 채도 메뉴를 선택하시면 채도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채도의 슬라이더를 가장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마이너스 100의 값으로 바뀌게 되죠. 채도를 마이너스 100으로 낮춰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흑백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에 조정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흑백 처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배경 이미지 선택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동그라미의 반절이 검정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조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선택해 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흑백을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가 바로 흑백 처리되는데요. 이 방법은 일반적인 이미지에 마스크를 추가하고 조정 레이어를 적용시켜서 흑백, 그레디언트 등과 같은 효과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이미지 조정 안에 있는 메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흑백 처리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흑백 처리된 이미지에 노이즈 효과를 적용할 텐데요. 노이즈 효과는 이미지 여기저기에 임의로 분포된 색상 레벨을 포함하는 픽셀을 더해주거나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미지에 작은 입자화된 효과를 추가하는 것 또는 그 효과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이즈 효과를 적용함으로써 이미지에 오래된 사진의 질감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필터를 선택하고 노이즈 메뉴 안에 노이즈 감소와 노이즈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노이즈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 추가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양 부분을 많이 넣을수록 노이즈 효과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적당하게 양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균일은 규칙적인 모양의 노이즈, 가우시안은 불규칙적인 모양의 노이즈를 적용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단색은 흑백 노이즈를 적용할 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양 부분을 조절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흑백 이미지에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오래된 사진 또는 거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선 메뉴를 이용해서 어두운 영역 부분을 좀 밝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M을 눌러서 곡선 메뉴에 바로가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때 어두운 영역 쪽의 곡선 값을 조금 올려서 어두운 영역 위주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색상 검색, 컬러 룩업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따뜻한 느낌의 빈티지 효과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색상 검색 컬러 룩업 메뉴는 레트로 필름 카메라의 느낌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카메라들의 세팅 값을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필터의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포토샵에서 예제 이미지를 열고 상단 메뉴에 이미지 그리고 조정 안에 있는
색상 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상 검색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3D LUT 파일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UT는 룩업 테이블의 약자로 다양한 효과를 사전 설정을 통해 이미지의 색감을 변경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보게 되면 각 파일의 이름을 통해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촛불 느낌,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 그리고 안개가 낀 밤의 느낌, 코닥과 후지의 다양한 필름 느낌 등 사전에 만들어진 여러 색감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상단의 3D LUT 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직접 제작하거나 다운받은 룩업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느낌을 적용하기 위해서 250D 코닥 2395라는 파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을 선택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보정을 위해서 컨트롤 M을 눌러서 곡선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채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채널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색상의 집합이다. 우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된 이미지가 바로 RGB 모드인 경우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진 색상의 조합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채널에서 빨강을 선택했을 경우 빨간 계열의 색상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빨강 채널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 위로 올려주게 되면 어두운 영역이 밝게 변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보완할 수가 있고요. 녹색 채널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역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녹색의 어두운 영역이 밝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녹색의 어두운 영역을 밝게 올려주면 따뜻한 느낌을 조금 더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따뜻한 느낌이 보완된 필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카메라 로우 필터를 이용해서 빈티지한 느낌의 청량감 있는 인스타 사진 연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의 카메라 로우 필터 기능은 고품질 사진 보정 기능으로 포토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색상 보정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로우 파일 형식만 해당 기능에서 열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미지가 해당 기능에서 열리고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카메라 로우 필터 기능은 포토샵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 중에 하나죠.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원본 파일을 훼손하지 않고 이미지의 채도나 대비, 명료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예제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보정의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 레이어를 복제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단축키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해당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복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필터 메뉴 안에 카메라 로우 필터 메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 기능이 창으로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항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값입니다. 기본 항목 안에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에 대한 균형을 조정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진의 흰색 부분을 조금 더 흰색답게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화이트 밸런스 값을 자동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진의 데이터 기준으로 온도와 색조의 조절값이 변경되면서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온도 값을 낮추게 되면 차가운 톤, 높이게 되면 따뜻한 노란색 톤이 추가가 되고요. 색조는 녹색 또는 자홍색을 보정하는데 색조를 줄이게 되면 녹색 추가, 늘리면 자홍색이 추가됩니다.
노출부터 검정 계열까지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 보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출과 대비는 밝기를 조정하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은 밝고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각각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은 흰색과 검정의 색상의 강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텍스처는 이미지 자체의 질감, 그리고 명료도는 선명하거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 안개 현상 제거는 말 그대로 안개가 낀 뿌옇게 된 효과를 준 느낌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와 채도인데요. 이 활기와 채도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채도가 색상의 전체적인 강도나 선명한 정도를 의미한다면 이 활기는 채도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색상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편집의 자동을 클릭하게 되면 노출부터 채도까지 전반적인 조절값이 변경되면서 화이트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값이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흑백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바로 흑백 처리됩니다. 자동을 클릭해서 흑백만 남겨두게 되면 이때에는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흑백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원본 값으로 바꾸게 되면 원래 이미지 자체에서 흑백 처리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흑백을 클릭해서 원본으로 돌아오고요. 다음은 세부 항목 안에 있는 선명 효과 노이즈 감소인데요. 이미지 자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노이즈가 있을 경우 노이즈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색상 혼합인데요. 이때의 색조는 색상을 변경하는 값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에 있는 모든 파란색을 청색이나 보라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색상 변경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도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색상의 전체적인 선명한 강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도는 색상 범위의 밝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인데요. 그레인 효과는 특유의 노이즈 느낌을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그레인 효과를 높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필름 사진과 같은 특유의 느낌을 조금 더 줄 수가 있고요. 비네팅 효과는 하이라이트처럼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인데요. 왼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외곽 부분이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가운데 부분만 집중되는 느낌을 줄 수 있죠. 비네팅을 오른쪽으로 해서 조절점을 늘리게 되면 반대로 외곽 부분이 흰색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원본 값으로 돌아와서 청량감 있는 하늘과 인스타 느낌의 보정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값에서 노출을 0.3 정도 올려줍니다. 조금 밝기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대비 부분도 25 정도로 한번 올려보고요. 밝은 영역은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 정도, 그리고 반대로 어두운 영역은 30. 그리고 흰색 계열도 마이너스 75, 검정 계열은 75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료도 부분을 25로 올려서 조금 선명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본 사진과 현재 조절된 값을 비교하려면 아랫부분에 기본 설정으로 전환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원본 값과 그리고 바뀐 값의 이미지를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밝아 보이는 효과가 더해졌지만 하늘 부분에 청량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색상 혼합으로 이동해서 색조와 채도, 광도를 조절해 볼 텐데요. 파란색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파란 계열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조의 파란 계열을 왼쪽 조절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25 정도 하고요. 채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5, 광도도 마찬가지로 파란 계열을 마이너스 25 정도 주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하늘색 부분이 청량감 있는 민트 느낌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과 후를 비교하실 수 있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의 눈을 깜빡깜빡거려서 전반적인 이미지의 밝기와 청량감 있는 하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원본 사진을 이렇게 빛 번짐 효과도 연출하고 이렇게 필름 카메라처럼 약간의 스크래치도 더해질 수 있도록 효과를 나타내 볼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 레이어 간의 합성 기능인 혼합 색상 기능, 블렌딩 모드라고도 불리우는 레이어 간의 합성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예제 이미지 2장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한 장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여자의 이미지 원본 사진이고요. 나머지 한 장은 이렇게 빛 번짐 효과와 약간의 스크래치의 느낌이 있는 텍스처 이미지입니다. 텍스처는 질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빛 번짐의 효과, 필름의 느낌 또는 스크래치, 먼지, 안개 등과 같은 특정한 질감이 느껴지도록 보정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텍스처 이미지는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텍스처 프리 또는 무료 텍스처 사이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좀 쉽게 이미지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라이선스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보시는 이미지처럼 스크래치와 빛 번짐이 함께 이렇게 있는 텍스처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텍스처 이미지를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하기를 해서 원본 사진의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 복사하기로 복사 이동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패널 안에 이동해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본 이미지보다 텍스처 이미지 사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텍스처 이미지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텍스처 이미지 레이어로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조절점이 생기죠. 변형할 수 있는 조절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자체의 조절점에 마우스 올려서 원본 이미지 사이즈와 비슷하도록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조절점이 해제가 되고요. 이제 이 텍스처 이미지와 원본 사진의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서 혼합 색상, 블렌딩 모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색상 기능은 레이어 패널 안쪽에 표준이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바로 이 표준이라는 부분 안쪽에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표준부터 아래 광도까지 다양한 혼합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혼합 모드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에 따라서 결과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특정한 구분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과 이 디졸브는 투명 값으로 조절하는데요. 투명 값을 조절하지 않으면 두 레이어의 합성은 되지 않습니다. 어둡게 하기부터 어두운 색상까지는 이 두 레이어 중 합성이 어두운 쪽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밝게 하기부터 밝은 색상까지는 두 레이어 중에서 합성이 밝은 쪽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레이부터 하드 혼합까지는 두 레이어를 대비시켜서 합성이 되고요. 차이부터 나누기까지는 두 레이어를 반전시켜서 합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색조부터 광도까지는 두 레이어의 색상 및 채도로 합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에 마우스를 올리고 키보드의 아래 화살표를 이용해서 천천히 이동하게 되면 다양한 효과 모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히 스크린은 두 레이어의 밝은 부분만 곱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지는 효과인데요. 스크린에 비친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어두운 배경 이미지 합성할 때 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비를 올려줘서 흐릿한 사진도 생기 있게 바꿔주는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느냐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화를 살피면서 적당한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혼합 색상 기능 블렌딩 모드는 두 레이어 중에 윗부분에 있는 레이어, 상위 레이어에서 적용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레이어의 자연스러운 합성을 확인했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필름 카메라 효과를 위해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M을 눌러서 곡선 창으로 이동합니다.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대비 효과를 조절해서 필름 카메라의 효과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